안녕하세요. 자, 직업상담사라는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 자,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건 그렇죠. 어떠한 시험이든지 반드시 준비를 했으면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합격하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서 따라와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상담사란, 또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OT를 갖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갖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사는 여러 부분에 쓰이죠, 사실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제 고용노동부의 노동직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5% 가산점이 있어요. 사실은 5% 가산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1, 2점 차이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군대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산점은 군대 복무 개월수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3점, 3%, 4%, 5% 이렇게 줬는데, 그 가산점을 받은 결과 남성들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그 당락의 결정권은 대략적으로 1점, 2점, 3점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도 직업상담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격증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해서 2000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 최근의 사태를 봅시다. 최근에 고용 실업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막 취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현 고용 상황, 그 현황판을 설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년차가 됐죠? 2년차가 넘었죠. 내년에 가면 또 3년차로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실업은 최악입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직업 상담사입니다. 왜? 직업 상담사는 결국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또 직업 상담사 자격을 실제 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담사로서 현직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본인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또 직업을 구직하러 온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적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가 라고 해서 그에 알맞는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직장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 이제 직업 상담사는 2급 1차 필기 시험은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5과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항상 그럽니다. 이 자격증 자체는 절대평가입니다. 소위 말하는 발달적 교육 관에 입각한 절대평가. 대부분 자격증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죠. 특성이 한 과목이라도, 한 과목에서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락의 기준은 대략 40점이죠.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되면은 과락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다 해도 합격하지 않죠. 과락이 되면 합격이 안 됩니다.
적어도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평균, 전체 과목 평균은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평균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 60점? 10개에서 6개? 책상 앞에 앉아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10개에서 6개 그깟것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막상 시험을 치러보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시험을 치러보면 또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잘하는 과목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전략 과목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잘못하는 취약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목표를 세워서 평균 6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야,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과목이 없어야 되고, 과락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과락이 40점이면, 그리고 평균 60점이 되면은 합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의 다 특징이 그렇죠. 방금 제가 이제 직업상담사는 5과목이라고 그랬죠? 5과목인데, 실제 또 만만치 않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상담학, 심리학, 그게 어려워? 우리 그냥 상식을 때려잡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학자가 붙으면 말이에요. 직업상담학, 무슨, 직업심리학. 이렇게 끄트머리에 무슨 학이 붙으면은, 이건 학자들의 견해, 즉, 학론입니다. 학론, 즉, 이론이다, 그 말이야. 이론이기 때문에 무슨 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학자가 출연합니다. 학자가 출연하면 반드시 학설이 나옵니다. 학설이 나온다는 것,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학자는 분명 또 동양의 학자는 아닙니다. 다 서양의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서양의 학자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2자 아니면 3자잖아요. 서양 굉장히 길어. 이 이름들 자체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각각의 학자들의 이름들이 꽤 긴 사람들이 많아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학자도 알아야지. 거기에 학설도 알아야지. 이거 무슨 학. 이게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이 부분이 바로 무슨 학입니다. 많은 학자가 거론되고, 많은 학설이 나오고, 또 그 학설과 학설을 비교해서 또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물론 직업 상담학이라 직업 심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맨 끝으로는 이제 노동관계법규는 말 그대로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은 제가 볼 때는 5과목 중에서 어떤 맥락에서는 노동관계법규가 제일 접근하기 쉬워요. 왜? 법은 어떤 규칙, 원칙이 있어요. 마치 수학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규는 말 그대로 법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정보로는 오늘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정보라는 것은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붙여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취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도 오늘날 IT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론 쪽이 바로 그런 맥락이고,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 시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시장. 시장은 아주 근본적으로 2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가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상담사가 돼가지고 실제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자. 여러분들 원하는 기업은 공급자가 됩니다. 일자리의 공급자. 시장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이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이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 5과목을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전문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일찍이
교육학 쪽을 한 20여 년 가르쳤어요. 물론 교육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도 마찬가지로 오래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노동시장론, 이 1, 2, 3 과목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이나 법학을 했던 교수께서 직업정보론과 노동관계 법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강사가 아주 잘 매칭이 돼가지고 5과목을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아주 쉽게,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능한 시험은 짧은 기간 준비해갖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다. 그건 누구나가 바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어떤 이론을 어떤 문제에 접목시킬 것인가.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뭘 갖고 갑니까? 시험장에는 단지 필기구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 이 방대한 양을 다 집어넣는다?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하고는 이제 같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이론과 또 어떻게 문제가 나와, 기출문제. 물론 이제 예상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기출이나 예상, 이건 문제잖아요. 이론을 제대로 알아서 문제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푼 것이지 이론을 설파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제대로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간혹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요. 가끔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해라. 저는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어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냐면은 무조건 외우지 마라. 무조건. 그 말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 그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인지나 통찰이라 그래요.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해입니다. 이해. 그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외워라. 그런 맥락이 맞지, 외우지 말라.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뭘 가지고 갑니까? 필기구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거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인지, 이해, 통찰, 그리고 달달달 반복 학습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론만 그렇게 잘 외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문제 중에서도 이 기출문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출제자들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어떤 것에 뚝 떼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그 문제 자체에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한 10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한 2-3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직업 상담사 과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엊그저께까지 미국에서 새로 나온 신이론을 가지고 접목시킨 것이에요.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바로 미국서 학위를 따고 바로 넘어와서 강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최신 이론을 접목시켜 문제를 냈어요. 학생들 난리 났습니다. 네. 결국 그 출제자는 다음부터 출제자에 배제됐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문제 자체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 문제를 내놓은 기출 문제에서 약간 변형해서 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수능고사 보면 변별력이 없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 하죠. 대표적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사람이 풀 수 없을 그런 문제를 낸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자격증이 됐든지 간에 시험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그 기출문제가 답이 있으며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가 스승이다 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리고 물론 그의 비싼 입각에서 예상 문제를 이렇게 또 열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락이 없는 물론 100문제를 150분간 풀게 만듭니다. 이 필기시험이. 일반적인 시험들은 한 문제 1분을 줘줘요. 근데 이거는 1분 30초를 준 것입니다. 150분이니까. 조금 시간을 많이 주죠? 그래서 뭐 어떤 과목도 40점 미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평균은 60점이 돼야 된다.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내용으로 살펴본 내용이고, 시험은 그리고 1년에 대략적으로 이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3차례를 봅니다. 3월 초, 5월 초, 8월 초.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3월 초 시험에 합격해야 좋겠죠, 사실. 그렇게 해서 4월에 실시되는 국가직 시험에 자기가 가산점을 받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매년 3차례에 걸쳐서 본다라고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첫 번째 처음에 실시할 때 합격하면 좋겠죠. 물론 안 되면 5월 또 안 되면 8월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빨리 합격하는 것이 좋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3년, 4년, 5년 쭉 시험 낭인이라고 그러죠. 시험 낭인. 원래 낭인이라는 것은 일본적인 표현입니다. 일본 표현인데 시험 낭인. 저는 그래서 이런 말 안 씁니다. 시험 낭인이 아니라 전업 수험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가지고 3년, 5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험 자체가 업이야. 전문 업이 돼버려, 저는. 그러면 본인도 괴롭고, 본인 주변도 더욱더 괴롭겠죠? 또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짧게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자. 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 모토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이게 직업 상담소에 합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진로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앞서 또 말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직에 가산점 들고 고용안정센터. 다 이제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안정센터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또 인력은행, 국립직업안정기관, 시, 군, 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물론 또 민간인들이 하는 유료, 무료 직업소개서, 이런 부분에 직업상담원으로 취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길, 어떤 면에서는 가장 원하는 길이죠. 근데 꼭 공무원이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가 직업 상담사 자격을 따가지고 이 구직을 하려고 하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면 그것도 또한 보람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기관 직업상담원으로 채용 시 반드시 직업상담사 자격을 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는 국가 자격, 공인 자격으로서 이 취득을 한다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실제 그 가산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구직자들의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고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만 오늘날 더 이렇게 고용이나 실업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는
이 직업 상담사가 갖고 있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따놓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5과목이라 그랬잖아요. 5과목인데 각각의 과목의 특징을 보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학이 들어간 게 2개 있습니다.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상담학 같은 경우는 각 학자의 상담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컨대 뭐 프로이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랄지 또 뭐 애들러의 심리학이랄지, 애들 상담학이랄지, 에릭 번의 TA랄지, 또는 형태주의, 행동주의, 여하튼 뭐 실존주의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학에서는 이론과 더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열거되기 때문에 그 학자들을 전부 다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온 학자들을 더욱더 우리가 발췌해서 강조하고 또 그걸 더욱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심리학은 특히 이제 요즘은 각종 심리 검사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봤죠? 뭐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 성인 심리, 노인 심리 이런 많잖아요. 특히 이런 심리학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증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 스포츠 심리학까지 많아요. 앞에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그리고 뒤에 심리학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또 심리학은 1896년 독일의 분트가 심리학 교실을 연 이래 이 심리학을 과학화하자, 객관화하자라고 해서 많은 연구들을 거듭하고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도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부분입니다. 노동시장론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수요 공급,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뭐가 어쩐다. 가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거리를 한다 그럴까? 그래 들고 나온 건 뭡니까? 최저임금제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제는 일단은 근로자들한테는 바람직한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적게 줄 것이냐. 왜? 자기들의 어떤 부담이 많이 자기가 되니까. 대기업은 사실은 최저임금제와 관계는 없습니다. 중소, 영세, 이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죠. 그걸 맞추지를 못하니까. 갈수록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이 임금이랄지, 실업이랄지, 특히 또 강성노조, 간혹 뭐 정치권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성 귀족노조 또는 전교조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코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이 됐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 권익을 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을까?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동안 또 너무나 많은 억압 착취를 당했다 그런 결과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노동조합 그런 것까지 노동시장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같이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노동시장론 이걸 같이 공부할 겁니다. 여튼 이 직업상담학이라는 거, 직업상담사라는 자격 자체가 매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뭐 노동시장론 쉽게 생각하면 결코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했지만은 각 그 상담에 관계된 이론이랄지 또 심리에 관계된 그런 학자들의 견해랄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하고는 일단 이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노동시장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것이고 또 다른 선생님께서는 직업정보론, 그다음에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5과목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반드시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직업상담사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취득에 있어서 아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